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심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대구를 중심으로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전반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 변호사님은 원래 법률 전문이시지만 또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모셨고 지금은 뭐 이렇게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 국민들 모두가 다 공포감을 느끼고 거기 있고 또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방역 대책 등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을 좀 짚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모셨습니다. 우선 대구 출신이니까 지금 대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간다고 좀 그쪽에서 연락이 좀 옵니까? 가족들도 있으시고. 지금 고 교수님이 코로나19, 19 그러시는데 거기 전 불만이 있어요. 코로나 우한이라 그러면 어떻고 코로나라 그러면 어떻고. 근데 정부에서 굳이 코로나19 그러라고 우한 그러면 안 된다고. 중국 눈치 보니라고 우한 폐렴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대구 코로나라고 또 정부 문서에는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지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목숨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뭐 매일 뭐 친일 그 욕하고 하는 정부가 어떤 조선시대 500년 동안 몸에 밴 사대주의가 살아난 거 아니냐. 물론 그건 아니고 이제 중국하고 경제관계 이런 게 잘 돼야 되니까 이제 중국 심기를 거스르지 말자. 그래서 코로나19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19라는 말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안정화를 빨리 시키고 공포망을 조성하지 말자고 하니까 그게 그냥 같이 호응해 주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구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대구에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지금 90세 가까이 되는 부모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지금 뭐 TV에도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마다 대구 동성로 이게 말하자면 대구의 명동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적막감. 공포감이 느껴지게 있더라고요. 그 다닐 수도 없겠더라고요. 서문시장. 그 서문시장은 화재로 유명한 시장인데요. 몇 년에 한 번씩 꼭 화재가 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대선만 있다가 하면 정치인들 그거 쫓아가지 않습니까? 대구 민심을 뭐 잡는 데는 서문시장만 한 데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서문시장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매일 그 산책을 하셔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운동 삼아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산책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산책 안 해가지고 뭐 근육이 약해져서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정도니까 대구 시내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대구가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고등학교까지 다녔지만은 섬유 산업이 아주 주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섬유 산업이 사실 80년대, 90년대 가면서 거의 하향길에 접어들고 옛날에 유명했던 뭐 섬유 기업들이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대구가 그 좀 살아나기 위해서 관광도 한번 대구가 사실 관광은 조금 힘듭니다. 대구 근교의 경주라든가 뭐 이런 건 괜찮고 대구 근교에 뭐 구미라든가 포항 이런 데는 오히려 철강이라든가 반도체 전자산업이 있는데 대구는 오로지 섬유산업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힘들어서 관광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구 관광 자원이 별로 없어요.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고 사람 살 데가 사실 못 됩니다. 거기가 기후로는. 그렇죠. 그래서 뭐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을 5명인가 몇 명인가를 배출했는데 왜 대구가 전국에서 무슨 뭐 GDP입니까? 1인당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제일 꼴찌라고 맨날 그러니까 산업이란 게 지금 없다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중공업이 그렇게 발달 안 하니까 섬유 산업이 후진 국가가 이제 도약하는데 제일 먼저 발달한 게 섬유 산업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섬유 산업입니다. 바느질, 그다음 뭐 다림질, 그다음 뭐 옷감 짜는데 기계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중공업이고 전자산업을 발달시키면서 그 산업 구조가 넘어가니까 대구는 섬유산업이 사용하고 지금 섬유산업이 전부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을 거쳐서 이제 베트남, 방글라데시로 다 가버려서 예. 우리 어디 가서 모자 하나 사고 티셔츠 하나 사도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대구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대구에서 이 관광 산업을 한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관광 오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중국입니다. 중국인이죠. 예, 일본 사람도 잘 안 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서울은 가도 대구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이 계속 유입되면서 다른 지역, 특히 부산 이런 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예, 이게 예, 터지자마자. 근데 대구는 대통령 말에 뭐 순응했는지 아 괜찮다.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려고 좀 이게 문호를 느슨하게 풀어놨던 게 이렇게 됐고 또 좀 운이 나쁘게 그 신천지라는 예. 종교가 이게 대구에서 거의 청도가 이제 본산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죠. 대구에 큰 교회당이 있는데 대구 중심에 있더라고. 빌딩 한 9층, 10층 되는 건물 전체가 신천지 소유예요. 대구교회 신천지. 예. 아, 그래가지고 또 신천지 아시다시피 예배 방식이 아주 독특하더구만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가면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그걸 피우라, 영어로 피우라 그러는데 그걸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데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닥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 그렇게. 그 다음 또 이 좀 그 정통이 아니고 약간의 좀 뭐 이렇게 지금 뭐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보고 예, 있지 않습니까? 뭐 이단이라면 또 욕할 거니까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교회들이 예배에 이 소리 지르고 네. 하나님의 구원을 뭐 막 방언한다든가 예. 뭐 찬송가를 막 그러니까 부른다든가 그게 그러다 많으니까 보니까 확 퍼지죠. 그게 지금 코로나 제일 전염원이 비말, 그러니까 예. 침방울.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속도가 이게요. 그 전에 고속 카메라로 찍었는데 엄청나더라고 그게요. 아, 예. 말할 때 입에서 튀어나가는 침의 속도가 그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감염되면 급속도로 가고 이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와서 거기에 예배 받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군인도 몰리더구만요. 왔다니까요. 예. 그래 그 군인들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예, 퍼뜨리고 퍼뜨리고. 예, 대구에서 어제만 해도 있죠. 예. 어제 570명인가요? 확진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그 505명인가 늘어났죠. 예, 그래서 지금 1,700명 가까이 됐는데 2022명입니다. CNN 뉴스를 어제 봤더니만은 CNN에서 그 중에 대부분이 80, 90%가 대구였어요. 예. 예, 그래서 대구가 지금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가 제가 경북고등학교 나왔는데 예. 고등학교 동기에서도 빨리 좀 성금을 모아서 대구에 보내자. 그래 지금 동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뭐 하루 이틀이면 우체국 마트에 마스크가 대거 비치될 거라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대통령 그러니까요. 말하고 현장으로는 전혀 달라요. 예. 또 그러고 나면 언론이 앞서서 보도했다 그러고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맨날 가짜 뉴스라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 밑에 홍남기 부총리가 바로 만들어갖고 현장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언론은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27일부터는 아주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에서 대량으로 살 수 있다 했는데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전혀 그걸 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막 위해서 그게 우리가 맨날 행정 공무원 보고 탁상 행정, 행정이라. 대통령이 탁상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탁상 지시 내리는 이유는 뭐냐? 결국 총리나 부총리나 그 관계부처 장관이 허위 보도를 한 거예요. 대통령 신기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허위 보고를 하는 거죠. 고 교수님도 기자실절에 보셨겠지만은 예. 장관이 있죠. 어떤 정책에서 A라고 생각하는 게 의중이 딱 비치면요. 밑에 국장, 과장 전부 A로 보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기에 예. 종식된다고 하니까 전 종식되는 거 위주로 했다니까요. 되는 걸로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저 강경화 장관은 저 유럽에서 7박인가 8박 돌아다니다 온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그 손혜원 의원이 유튜브 나 자랑 막 하더라고요. 난 마스크 안 낀다고. 정세균 총리도 그 신촌 가서 마스크 낄 필요 없다고 그냥 안 다녔습니까? 그리고 근데 회식도 많이 하라고. 정세균 총리도 총리고
손혜원 의원도 국회의원이고 예.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마스크 끼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는요, 지금 밝혀진 바로는 마스크를 낀다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가 100% 방지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손 씻기예요. 그 오염된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자. 그 마스크는 그냥 두 번째 방안인데 마스크를 끼는 더 중요한 이유는 있죠. 사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고기 손님은 전화 균이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사회생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런 사람이 딴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말기 위해서 마스크 끼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있죠.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로 인해서 타인이 어떤 위험에 빠지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내가 그 방송에서 그랬어요. 마치 무슨 마스크 끼는 거 권리처럼 내가 끼고 싶으면 끼고 말고 싶으면 권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권리 포기할 수 있으니까 아니다. 마스크 끼는 건 의무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런 코로나 같은 병이 창궐할 때는 남을 내 가족이 아닌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을 지켜주는 의무에 사는 거고 또 정부에서 지금 마스크 끼라고 뭐 TV만 켜면 KBS 일가지고 뭐 맨날 재난 뭐 무슨 안전방송이라 그러면 하는데 마스크 끼라고 그러는데 마치 안 낀 걸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난 진짜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도 공무원이나 그다음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입맛에 맞게 보고도 하고 앞으로 장밋빛 전망을 계속 내놓고 그래서 제가 손혜원 의원 보고 그랬어요. 방송에서. 아마 대통령이 별거 아니라고 곧 진압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그렇죠. 공천받기 위해서 신문들 그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 행정부의 각 공무원들 대처하는 공무원들 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대통령 뜻에 맞게 보고하니까 대통령으로서 우리 벌거숭이 임금님이란 그 동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 벌거숭이 임금님. 딴 사람은 다 지금 고 교수님의 저 아주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이거는 그 중국인 출입 금지, 입국 금지 시키고 당연히 시켜야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며칠 전에도 그 대변인 시켜갖고 5가지 또 그 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비전문가고 이런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그분은 아주 제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점을 지난 것도 아니고 변곡점도 아니다. 경계를 해야 할 때다 얘기했고 중국인 입국 문제에 대해서도 정은경은 제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차단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정부 전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정부 전체 차원에서 입국 제한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뭐 대통령부터 이 의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런 감염병 인펙션 아닙니까? 감염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 정은경 본부장이 거기서부터 아주 국장, 과장 다 메르스 때도 그 양반이 국장이 과장했고 진짜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단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사실은 그 코로나에 대해서 선무당이에요. 물론 행정 지원은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 지원을 해줘야죠. 백업을 그러니까 해주고.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뭐 비상사태 선포까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지금 정세균 총리가 지금 대구에서 상주하면서 한다는데 저는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상주한다고 해가지고 정세균 총리가 뭐 방역에 들고 나서겠습니까? 결국 전문가 말 듣고 지시하는 건데 그분은 오히려 세종시나 각 부처를 지시 금방 불러가지고 보고받고 지시할 그렇게 해야죠. 거기 컨트롤 타워에 앉아있어요. 전화로 하는 거 하고 대구에서 이제 세종시에 있는 장관하고 전화로 하겠죠. 그러지 마라. 오히려 정은경 본부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대구에 상주하면서 그래야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총리는 탁탁 지원을 해줘야죠. 그 필요하다고 그냥 딱딱. 딴 소리 하면 무슨 소리냐 하는 이런 그냥 질병관리본부장이 대구에 딱 상주하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음압실이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은
어떤 또 딴소리 듣지 말고 그때는 정은경 본부장이 대통령이에요. 이 코로나 방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운이 없는 게 4.15 총선이 얼마 안 남아놓으니까 이게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정은경 본부장 정치적 고려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시민이 같은 사람 뭘 하겠습니까? 왜 총리가 거기 내려가 있는지 아느냐? 대구시장이라든가 권영진이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총선에 이게 참고로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못 믿어서 지금 정세균이가 내려가고 있다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유시민 경제학과 나왔어요. 아니 그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게 이런 몰라 월급 주고 인사하는 데는 몰라도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정치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하면 됩니까? 뭐 하겠어요. 지금 대구 시장만 나설라는 모양인데요. 그러려고 그러나? 지금 시장 쫓아내고 일도 안 하고 시장이 아니라 이제 지사로 나가려고 경주니까. 참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그 코로나 19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뭐 여러 사스라든가 메르스 사태 등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훨씬 더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르스나 사스는 이게 그 감염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한정되어 있었어요. 왜 전염되는 것도 알고 그다음 전염 속도가 거의 좀 빠르지 않았고 우선 병원에서 많이 감염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이게 지금 문제는 감염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고 병원이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 감염이 돼버리니까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시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회사도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증상이라는 게 지금 증상이 나타나서 감염이 안 되는 거고 잠복 상태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감염 잠복기가 14일이거든요. 근데 14일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이게 요새 악수도 안 하긴 안 합니다만은 그 옆에서 식사 같이 했다가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무리 심각한 병도 이게 감염 경로가 밝혀지고 그다음 백신이 있고 그다음 치료약이 있으면은 그렇게 공포를 안 느끼는데 이거는 그 바이러스 중에서 신종 바이러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메르스 때도 바이러스는 맞았지만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대충은 지금 아까 비말 뭐 이야기하지만 심지어 공기로 감염된다는 그 보고까지 있고 그다음 제가 뭐 어제 아침에 TV를 공중파를 봤는데 거기 의사 한 분이 방귀를 통해서도 감염된다 할 정도예요, 지금. 그래요? 네, 방귀에도 코로나균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분 말씀이 바지만 입으면 그 방귀가 이게 바지를 통하면 기체만 나오고 기운은 못 나오니 괜찮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포가 이렇게 심하다. 그런데다가 이제 정부의 그런 방역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마스크 대란 얘기도 했습니다만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정부 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너무 그 어떻게 보면 궤변 막말 망언을 막 하면서 이 사태를 그냥 총선을 그냥 의식해서 그런지 그런 일들이 너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공포심도 확산이 되고 정부를 못 믿게 되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물러났습니다만 봉쇄 이야기 수석 대변인 TK 봉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의미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도 모르고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박광원 뭐 최고위원이라든가 여당 쪽에서도 그렇고 아까 유시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엉터리 소리들을 하니까 오히려 성남 민심에 지금 불을 지른 거, 기름을 부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정권이 처음 들어섰을 때 뭐 소주성이라든가 원전, 탈원전 이런 걸 때 아마추어 정권이다. 전 아마추어 정권을 저번에 노무현 정권 때 그 말 듣고 이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더 아마추어. 저는 차라리 노무현 정권이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말도 듣고 한미 FTA도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 아닙니까? 제주 해군기지다 여러 가지 파병도 다 했고 그랬는데 이 정권인 들어서는 그 외골수다.
아무 얘기를 안 예, 해요. 완전 남의 불통 정권이. 한번 딱 그 꼽히면은 예. 속된 말로 꽂히면입니까? 예. 길을 안 바꿔요. 이 정권은 어떤 이제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는데 정치만 생물인 게 아니고 인간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생물입니다. 예. 심지어 우리 변호사들, 법률가들 하는 재판도 생물이라 그럽니다. 예. 제일 처음에 딱 재판 소장이 제기되거나 기소됐을 때 유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증거 나오고 그다음 검사 말 듣고 변호사 말 듣고 원고 말 듣고 피고 말 들으면은 이게 바뀌어요. 생각이. 그러면 바뀌면 자기 판단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아, 바꿔요. 내가 처음에 잘못 생각했구나. 근데 법원에도 판사 중에는 왜골수가 있어요. 예. 내가 모시던 부장님 한 분도 그랬는데 한 번 자기는 그래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소장 딱 보면 누가 이긴다고 다 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걸로 밀고 가. 그래서 그 반대쪽에서 무슨 증인 되거나 뭐 주장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택도 없는 말 하지 마라. 지금 어디 많이 들은 거 안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 그런 판사들이 가장 그 변호사를 힘들고 위험한 판사예요. 예. 그러니까 재판 맞아. 재판은 법으로 하고 뭐 재량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국정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정말 다양한 의견. 이거는 법원이 있죠. 제가 그 저기 공수처 이야기할 때 그랬지만 국민투표로 무슨 기소 여부를 결정하냐. 자꾸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랬지만 그러니까 법은 사실 민주적 통제하고 친하지 않은 분야예요. 다수결로 어떤 유죄 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다리를 어디 놓을 것이냐, 공장을 어디 질 것이냐 이거는 예. 민의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이 민의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나를 따르는 민의만 민의지. 나머지는 개혁에 저항하는 민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놓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추어, 그게 아마추어 아닙니까? 예. 예. 자기 생모만 주장할 것 같으면 나도 대통령 하라면 하겠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들어서고 나니까 이건 아마추어 정도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여긴 그런데 여기다가 저는 이번에 이 정권이 냉정까지 이뤘다. 제가 그 사기죄 이야기할 때 사기당하는 제일 큰 이유가 보면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돈 벌려고 욕심 때문에 과욕이 있는 거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면 그게 냉정을 잃으면 사기를 당한다고 저는 이 법률 문제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 이번에 4.15 총선이 저는 그 불행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4.15 총선이 없었으면 대통령이나 이 선제적인 대응이 되게 빨랐지 않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서 그 보건복지부라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면 그런데 이 정치적 고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맞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초기 그 방역이 실패한 게 네.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총선 때문에 시진핑이 3, 4월 방한 네. 가능성이 컸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국내에서도 이걸 어떻게든 별거 아니라는 네. 쪽으로 축소를 했고 또 중국인 뭐 입국 제한이라 이런 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바뀌었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지금 중국도 우리한테 그렇게 신설을 져놓고 배은망덕하게 지금 우리 다 맞고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보다도 방역이 우선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방역보다는 중국이 우선이다. 중국이 우선이다. 그렇게 바뀌지를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 정치적 고려가 얼마나 위험했냐를 어제 봤어요 저는. 어제 밤에 CNN을 보니까 예. 트럼프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 저기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네, 했죠. 마이크 펜스 뒤에 세워놓고 트럼프가 뭐라 했냐? 우리는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밤에 뉴욕 다우 지수가 있죠. 4.2%가 떨어졌어요. 1100포인트 떨어졌어요. 시장이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그렇죠. 말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 말을 왜 했냐? 올 11월이 뭡니까?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 대선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 다 통제할 수 있다. 과시한 거 아닙니까? 네. 그 트럼프가 36시간 걸려가지고 인도 모디 총리 그 만나고 온 게 뭐 가서 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인도에 폭동만 일어났어요, 지금. 맞아요. 힌두교고. 예. 모디는 모디대로 트럼프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고, 지금 인도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디로서는 트럼프가 그 방인이죠. 네. 방인 해가지고 한마디 해주는 거. 뭐 트럼프는 그 미국의 인도계.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인도계 미국인이 많습니다. 예, 그 많죠. 표심. 네. 그 노리고 갔었는데, 그 트럼프의 지금 행동 모두가 지금 11월 선거를 향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나스카 500이라고 자동차 경주대에 있어요. 인디아나 중가에 있는데 거기에 트랙을 있죠. 대통령 전용차 타고 한번 돌았다니까요. 하여튼 트럼프는 막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가 얼마나 시장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가를 시장은 알거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아무리 괜찮다 안심해라 해도 시장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2008년 그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대공황은 말고 그 이후에 주식값이 이번 주에 무려 2,000포인트 가량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주식값이 지금 뭐 계속 지금 뭐 200포인트 이상 그 며칠 전에 떨어졌는데 대통령이 처음부터 안심해라 할 때부터 시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경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대기업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관광업계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더 어려운 것은 지금 영세 상인들이에요. 식당이고 어디고 뭐 액세서리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다 지금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다 먹을 것도 있고 쌓아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하고 그날 무슨 빚도 갚아야 하고 은행에 이자도 내야 할 사람들이라고. 또 뭐 젊은 친구들 지금 채용 다 연기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기에 이 수습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정권에도 타격이 클 것이다. 그 유럽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있죠. 큰 역병이라든가 큰 천재지변이 있으면은 이게 정권이 바뀌고 뭐 옛날에 정권 바뀌고 왕조가 바뀌죠. 뭐 민주 시대니까 뭐 정권이 바뀌고 이거는 좀 그러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 특유의 어떤 정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큰 천재지변 그다음 큰 역병이라고 그랬죠. 역병. 이런 걸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뭐 세균학 이런 게 발달 안 했으니까 역병이 돌면 임금한테 책임을 돌렸어요. 사실 임금이 무슨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임금부터가 내 덕이 부덕해서 그러니까 뭐 과인의 덕이 부족하고 음식도 3가지로 줄이고 뭐 어디 가서 기우제도 지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 정부는 전부 국민 탓이요. 우리나라 사람 생각이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저희 통치자의 잘못으로 그건 뭐 세월호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세월호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뭐 7시간 동안 뭐 머리 안 만지고 그다음 주사 안 맞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반쯤 기울어진 세월호를 반드시 세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걸 그때 구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세월호 선장하고 선원들하고 해경이 잘했어야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국민 건강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그 시간에 뭐 했냐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건 모르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 그 법적으로 비난해요. 마치 과실치사다 뭐 살인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코로나를 퍼뜨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어떤 코로나가 터지거나 천재지변이 터지면 그 터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대처를 잘하느냐가 이제 정부의 그렇죠. 그 그게 능력이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잘하느냐. 그래서 그걸 딱 터지면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평소에 공무원들이 어떤 의식 구조를 바꿔놓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국민이 세금 내서 월급 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대부분 생각은 내 있는 자리에서 땅 사건 안 터지고 사고 안 터지고 내 정년 때까지 좀 조용히 있다가 그럼 내가 뭐 따로 일할 것도 일하면요 반대쪽에는 꼭 욕합니다. 그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메르스도 겪었고 사스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서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었는데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또 새로 시작한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야. 이것도 끝나고 나면 또 뭐 할 겁니다. 근데 또 한 몇 년 후에 이런 거 터지면 또 다시 새로 시작한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그 교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정부 당국자한테. 한국 유학생은 오는 사람마다 똑같은 자료를 요구한대. 그렇죠. 자료 가가지고 이 후배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냥 책상에 넣어놓고 그다음 자기 끝나면 이제 버리고 책상 정리하면서 예. 후임자 미국 가면은 그 자료 또 요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저기 관리들이 왜 한국 사람은 매번 똑같은 자료 새로운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근데 일본은 다르더라고요. 예. 일본은 철저히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관리해가지고 후임자한테 해주고 후임자는 그걸 갖다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르스 사스 때 그때 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앞으로 지구 온난화 이런 걸로서 감염병이 있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있죠.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변이, 변종 이런 게 엄청나게 앞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특히나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북극 그 얼음 속에 있죠. 많은 균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다고 봐야겠죠. 그 갇혀 있죠. 옛날에는 그거 따뜻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뜻했으니까. 근데 이제 빙하기 이런 거 맞으면 갇혀 있고 지금 빙하기는 지났지만 지금 간빙기라 그래요. 예. 빙하기 사이에 잠깐 따뜻한 때 아직도 얼어서 온난화로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그 균이 계속 나와요. 그건 균이니까 좀 바이러스하고 조금 다르긴 다른데 그런 정도로 앞으로 지구 온난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글로벌화 되면서 있죠.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행기 이런 걸로. 옛날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구한 말에 미국 가는데 석 달인가 넉 달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예를 들면은 그런 시간이면은 병 퍼지는데 석 달, 넉 달 걸려요. 그동안에 백신 만들어낼 수 있을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까지 지금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한 10시간? 10시간 만에 백신 죽어도 못 만들어내요. 네, 그렇죠. 그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새로운 균, 새로운 바이러스, 그 다음 여행의 자유화, 그 다음 여행 속도의, 인구 이동 속도의 엄청난 그 단축화, 이런 걸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 맨날 당하고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했으면 좋은데,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더라. 그게 대통령 역량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할 일은 있죠. 뭐 소주성이라든가 우리하고 뭐 북한하고 어떻게 한다든가 탈원전 민주화를 탈원전 할 게 아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어떤 재난이 닥쳐도 살게 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우리 대통령 되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터져야 관심 있지. 그러니까 맞아요. 미리 이렇게 대통령 되면서 그전 박근혜 때 메르스 그 이명박 때 샀습니까? 그걸 봤으면은요. 나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제도, 그 다음 대책, 이런 걸 매뉴얼에 의해서 딱 코로나 터졌다. 그러면 탁탁탁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방역, 입국 금지, 거기에 출신, 그 다음 음압실, 확보, 이런 식으로 됐어야 하는데 마스크 어떻게 하고 마스크는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필요한 게 마스크 아닙니까? 독감할 때는 마스크인데. 생필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어야 하는데 마스크 아마 그것도 한참 뒤에 시작했을 겁니다. 정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계속 우리가 불행을 반복하는 게 대통령들 생각이 국민의 민생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그거는 터질 때 한번 립 서비스 하는 거지 실제로 돌보겠다는 게 없는 게 이런 일의 계속적인 반복이다. 우리 국민이 불행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쨌든 뭐 위정자들이 지금부터라도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정말 정답으로 정통으로 이렇게 전공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습 방안이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런 거 하면 인기는 떨어져요. 그렇죠. 정치권도 이렇게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좀 협조를 하는 그런 자세가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도. 매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